네,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알아두면 실제 계산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유클리드 호재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과 외 내용이에요. 교과 외 내용이긴 한데 문제를 풀 때 알아놓으면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유클리드 호재법. 유클리드 호재법 넘어가기 전에 유클리드 호재법 원리를 살필 수 있는 부분을 좀 볼 텐데, 보면 최대 공약수가 G다.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이때 A와 A 플러스 B의 최대 공약수는 무엇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도 똑같이 G가 됩니다. A와 A 마이너스 B는 역시 이것도 똑같이 G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세 번째 질문은 요거 먼저 살펴보고 알아봅시다. 자, 만약 이게 최대 공약수가 이렇게 된다면 A는 GA, B는 G의 B,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바꾸어 보면 A라는 수는 G의 A, A 플러스 B라는 수는 요거 두 개를 더하게 되니까 분배 법칙을 써서 G로 묶어서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G는 똑같이 있는 게 분명하죠. 빼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돼요. 최대 공약수가 곱해져 있는 건 분명해요. 분배 법칙 써서. 그럼 문제는 뭐냐면 A와 A 플러스 B 또는 A 마이너스 B가, 이 작은 소문자 A와 소문자 A 플러스 B 또는 A 마이너스 B가 서로 소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서로 소가 될 수 있느냐. 얘는 반드시 서로 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이 설명은 조금 어렵긴 한데 좀 직관적인 설명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자, A와 B가 서로 소이다. 서로 소이다. 그러면 A 플러스 B와 A가 서로 소일까? 이런 질문이에요. 서로 소이다 이거예요. 왜 서로 소인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A의 배수가 A 플러스 B가 가능한가? 배수로.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A의 배수가 되려면 A는 A의 배수가 맞죠? 같은 수니까. 곱하기 1. A 곱하기 1은 A. 그러면 A 곱하기 1은 A인 수에다가 어떤 수가 더해져서, A에 어떤 수가 더해져서, 이렇게 더해져서 그 수도 A의 배수가 되려면 당연히 늘어난 수도 A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3이라는 수가 있다. 3 더하기 어떤 수를 한다. 이 수가 3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3이 하나 있어? 그러면 얘도 3이 몇 개 있는 수가 더해져야 전체가 3이 몇 개 있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곱셈에? 맞죠? 얘가 3의 배수야. 3이 한 개 있어. 그러면 전체가 3의 배수가 되려면 3 곱하기 몇이 돼야 돼? 3이 몇 개 있는 결과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도 3이 몇 개가 더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뜬금없이 2를 더해가지고 얘가 3이 한 개 있었는데 얘가 3이 몇 개 더 생기게 되나? 아니죠? 직관적인 설명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빼기도 마찬가지죠. 작아졌다 하면 서로 배수와 약수의 관계가 되려면 3의 배수가 되는 수를 빼야 작아졌을 때도 서로 약수와 배수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하기 빼기 마찬가지예요. 그쵸. 이 정도 설명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직관적인 설명으로 그냥 할게요. 자, 그렇게 보니까 이 두 개에 대한 답이 돼요. A와 A 플러스 B, A와 A 마이너스 B의 최대 공약수는 A, B의 최대 공약수와 동일하다. 이게 사실은 교과 외라고 했지만, 그쵸, 교과 외죠. A급 수학이나 이렇게 최고 어려운 난이도의 중등 수학을 보다 보면 이런 관계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이거 왜 했냐면 혹시나 이걸로 오해해서 여기에다도 적용할까봐 한 건데, A를 GA, B를 GB라고 표현을 해놓고 A 플러스 B를 A 마이너스 B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동일한가? G가 되고 얘네들이 서로 소가 될 건가? 얘는 아니에요. 간략하게 이런 걸 반례라고 하는데, 반례가 뭐냐 하면 반대되는, 안 되는, 성립하지 않는 예를 찾아보면 간단해요. 홀수인 두 개만 해도 돼요. 3과 5를 더하면 8. 차는 2. 짝수가 되어버리죠? 서로 소가 안 돼요. 더하기 빼기로 해가지고는 서로 소인 관계가 나올 수 없다. 하지만
서로 소인 두 수 중에 한 수와 다른 한 수의 덧셈 뺄셈은 역시 여전히 서로 소의 관계가 유지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오 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서로 소유가 아닌지 판단하시오. 뭐냐? 여기서 이제 유클리드 호재법을 알아볼 건데 조금 전의 관계를 이용하면 유클리드 호재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생략할게요. 이거는 그냥 구해도 되는 거라서 제가 예를 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2번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유클리드 호재법 276과 345는 각각의 약수를 찾기도 쉽지 않은 수다. 더군다나 공약수를 찾아서 이렇게 나눈다는 게 쉽지가 않죠. 이럴 때 써먹는 게 바로 유클리드 호재법이다.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최소공배수 구할 때도 최대 공약수만 구하면 최소공배수 구하기가 쉬워지니까 마찬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한다? 아까 합이나 차와도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345 빼기 276 차를 구해본다. 차를 구해본다. 자, 이렇게 하면 7, 69 이렇게 되네요. 69를 구해놓고 뭐 하느냐? 이 문제 간단하게 만들어서 276과 69로 풀어. 이렇게 바꿔서 풀어. 이거 하지 마. 왜? 이렇게 해놓고 최대공약수 구하면 여기에 최대공약수하고 똑같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그 관계를 이용해서. 그럼 예로 해보니까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차를 이용한다. 276 빼기 69를 한다. 하면 147. 이거 아닌데? 뭐 한 거죠? 뭐 한 거죠? 자, 다시. 정신이 없네요. 자, 다시 빼면 207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도 커요. 그래도 계산하기 너무 힘들어. 또 빼. 130, 28, 138, 138이 되네요. 그죠? 네. 그래도 커요. 또 빼. 또 빼면서 보니까 69 더하기 2는 138이에요. 이게 배수네. 배수면 어떻게 된다? 다시 보니까 7, 4, 28. 4 곱하면 4, 6에 24, 4, 9, 36. 이게 4배가 276이네요. 4배가. 즉,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69가 된다. 그럼 이 수의 최대 공약수도 69가 돼야 돼요. 해볼까요? 276 뺐으니까 맞네요. 차이가 딱 그만큼이네. 345. 69로 나누면 7, 4, 28, 4, 이게 24, 여기 4가 되고 6, 30, 5가 되고 맞네요. 이게 최대 공약수가 69고 최소 공약수를 구하라고 했으면 최대 공약수를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해서 먼저 해놓고 곱하기 하면 최소 공배수가 나와요. 이게 바로 유클리드 호재법입니다.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뺀 차와 똑같으니까 차를 구해놓고 또 안 나와? 그럼 또 빼. 또 빼서 여기에 한 수와 뺀 결과와 또 해. 그럼 안 되면 또 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유클리드 호재법입니다. 적용 한번 해볼까요? 해보세요. 자, 풀어보면 287 빼기 246은 41이 나온다. 41이 나오면 287을 지우고 일단 41이 나왔으니까 287을 지우고 246과 그렇죠? 41이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전에 해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너무 커서 근데 41 소수를 구해봐도 되긴 하는데 그냥 우리 유클리드 호재법 쓰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볼게. 41을 빼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뺄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어차피 한 번 뺐어요. 나왔어. 그럼 또 빼도 관계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 번 빼도 돼요. 계속 뺄 거예요. 한 6, 4, 24, 6. 곱이네. 6은 246. 이것도 앞에 문제하고 똑같네요. 배수 관계네요. 그러면 얘는 최대 공약수가 41이 됩니다. 사실은 빼고 또 빼고 하기 때문에 246, 41에서 배수 관계가 안 돼도 41 곱하기 5를 해서 205를 빼 해서 246 빼기 205 해서 41 하면 41과 41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도 돼요. 근데 지금 어차피 똑같으니까 6배라는 거 알게 돼서 최대 공약수는 41이네요. 그럼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해서 이제 41 나눠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소인지 아닌지 판단하라. 서로소는 아니네요. 최대 공약수 41이 있는 수였어요. 이게 바로
유클리드 오제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클리드 오제법은 두 수의 최대공약수를 구할 때 차이를 구해서 차이와 두 수 중에 작은 수의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문제로 간단하게 만든다. 이게 바로 유클리드 오제법입니다. 활용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알고 나면.